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국어 강사 조원우입니다. 3월 학평에 있었던 역시 11번부터 15번 고전 소설 지문 해설을 시작할게요. 역시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문 자체 유형이 설화, 가의 이제 선율환생이라는 일연의 설화, 삼국유사에 실려 있겠죠. 그 다음에 설화와 소설, 서사문학의 복합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스토리 라인이 저희가 두 개인 거지. 각각 이제 따로따로 잘 이해하고 문제로 들어가야 되고, 보시면 알겠지만 가랑 나랑 둘 다 뭐 인물 관계를 복잡스럽게 만든 지문의 유형은 아니네요. 근데 가에서 그 선율 승려도 그렇고, 나에서 서롱이 처해 있는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라는 거는 이제 인물들의 대사, 서롱의 대사, 그리고 염라대왕의 대사에서 이들이 처한 상황에, 그리고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작업일 것 같고, 문제 스타일은 뭐 난이도 자체가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지문 내용이 이해가 됐고 인물 잘 잡으셨으면 문제 선지에서 큰 난항을 겪을 건 없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지문이고요. 바로 지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설합니다. 자, 망덕사의 승려 선율 인물 잡아주시고, 돈을 시주받아 600반야경을 만들려 하다가 완성되기 전에 갑자기 저승사자에게 쫓겨서 염라대왕에게 갔습니다. 갑자기? 정말 갑자기네요. 저승사자에게 막 쫓겼어요. 쫓아왔나봐. 염라대왕이 물었다. 너는 인간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였느냐? 갑자기 직업을 물어봅니다. 선율이 말했다. 소승은 늙음하게 대품반야경을 완성하려고 했으나 과업을 이루지 못하고 왔습니다. 아까 600반야경이라며 뭐 같은 건가 봐요. 등 다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왔습니다. 이게 중요하고, 염라대왕이 말했다. 네 수명은 비록 다하였으나 좋은 소원을 다 마치지 못했으니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보배로운 불전을 끝마치는 것이 마땅하다. 수명은 다했으나 보내주겠다, 이런 거지. 그러고는 선율을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냈다. 자, 그래서 상황 잡아주세요. 인간 세상으로 다시 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한 여인이 울면서 선율 앞에 와서 절을 하고 말했다. 아유, 길게도 말하네요. 자, 역시 여인 중요하게 잡아주셔야겠습니다. 저 역시 남염주 신라 사람인데 부모가 금강사에 논 한 일항을 몰래 훔친 죄에 연루되어 저승에 잡혀와서 오랫동안 무거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가 논을 훔친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이제 법사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시거든 제 부모에게 이 일을 말하여 빨리 그 논을 돌려주도록 해주십시오. 또 제가 세상에 있을 때 참기름을 침상 아래 숨겨두고 곱게 짠 배를 이불 사이에 감춰뒀으니 법사께서는 자, 참기름 그리고 배 기름을 가져다가 불등을 켜주시고, 그 다음 배를 팔아서 불경을 베끼는 비용으로 쓰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황천에서도, 황천 저승이죠, 은혜를 입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기름으로 불등을 킨다고요? 등불을 킨다고요? 이제 뭐 우리가 아는 참기름의 용도는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넘어갑시다. 선율이 말했다. 그 내 집은 어디에 있는가? 사량부 구원사의 서남리입니다. 자, 선율이 그 말을 듣고 막 가려 할 때 다시 살아났다. 이때는 선율이 죽은 지 열흘이 되어 남산 동쪽 기슭에 이미 장사 지낸 후였다. 땅속인 거지? 선율이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이나 살려달라고 부르짖자, 사흘 동안이나? 안 굶어 죽었네요. 지나가던 목동이 이 소리를 듣고 절에 알렸으므로 절의 승려가 가서 무덤을 파고 꺼내줬다. 다시 죽을 뻔했다, 그쵸? 선율은 전에 있던 일을 다 말하고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갔다. 여인이 죽은 지 15년이 지났는데, 15년 전에 죽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이 여인의 이야기 이행해야죠. 그래서 여인이 죽은 지 15년이 지났는데 참기름과 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그래서 선율이 그녀가 말한 대로 명복을 빌었더니 여자의 혼이 와서 아뢰었다. 스님의 은혜에 힘입어 저는 이미 고뇌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를 듣고 모두 놀라 감탄하지 않은 자가 없었고 그리고 불경을 완성시켰다. 불경은 경주의 승사 서고 안에 있다. 매년 봄과 가을에 그것을 돌려 읽으며 재앙이 물러가기를 빌었다. 이렇게 증거물이 있는 거 보니까 전설인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우리
설화 문학 우리 수특에서 했었죠. 도미설화, 설신여 설화, 화왕계 등등 설화를 봤는데 뭐 비슷한 느낌이죠. 설화 한지문이었고 서사구조 파악하기 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 인물이랑 사건만 간단하게 잡아주시면 설화문학은 크게 복잡할 건 없거든요. 자, 나로 갑시다. 사자, 저승사자지? 홍사를 내어 뭐 붉은 실인데 홍을 결박하여 이끌며 하는 말이 어서 가자 바삐 가자 성화같이 재촉하며 철퇴를 치니 뭐 밧줄도 아니고 사슬도 아니고 철퇴 좀 너무한데요. 유혈이 낭자하며 전신을 쓰지 못하게 되었더라. 아마 그렇게 되겠죠. 서롱이, 자 서롱 정신을 잃어 아무리 할 줄 모르다가 겨우 진정하여 지성으로 필되 왕명을 어이하리요. 왕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서술이네. 사절에 따라서 저있던 허공 산하를 바라보면 낙루 탄식왈 알려드릴게. 낙루는 눈물이 떨어지는 거죠. 눈물을 흘리는 거야. 저 공산명월 뭐 산이랑 다르겠죠. 이제 가면 언제 볼꼬. 나 이제 가면 못 온다. 잔잔한 시냇가에 날아오는 천둥 소리 다시 듣기 어렵도다. 못 온다. 봉황은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는고 내 소식이 망연하다. 난 이제 못 온다. 자, 넘을수록 청산이요 건널수록 광파로다. 광파 미친 파도입니다. 다리는 죽장같이 붓고 눈물이 비오듯이 흘러 길을 분별치 못하고 그러고러 뭐 인물의 상황이 잡혔죠? 인물 저승으로 지금 가고 있고 고된 저승길이네. 그치? 그러고러 염라국을 돌아더니 염라궁 저승이네요. 철성을 둘러낸데 문지키는 나조들이 장창대검을 들고 혹좌 혹립 혹은 앉아있고 혹은 서있고 뭐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고로 들어가니 한 사자 20전 여아를 끌고 인물이다. 오며 쇠뭉치로 치니 유혈이당 이 사자들은 좀 뭐 아무튼 철퇴 쇠뭉치로 치는 걸 좋아하나봐요. 유혈이 낭자하거네 피 철철. 홍이 대경하여 크게 놀라 사자에게 묻는 거죠. 저 아이는 무슨 죄로 저다지 하나이까? 뭐 저 아이는 누구길래 그렇게 귀여운 쇠뭉치로 치고 그러세요? 자, 그 사자 답왈 저 아이는 본래 안남국 궁녀로서. 자, 20전 여아는 안남국 궁녀였고요. 신하를 간통하여 어진 성군을 죽이고 어진 성군을 죽이고 그 신하를 세우고자 하매 국내가 요란한지라 가히 세상에 두지 못할 인물이어서 잡아왔다. 뭐죠? 뭘로 맞았지? 쇠뭉치로 맞을만 하네요, 그치? 자, 비윤리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저승으로 왔습니다. 자, 그러고로 들어가니 철성이 높아 하늘에 닿는 듯하고 한 궁궐이 있으되 극히 엄숙하더라. 자, 그 문에 이르러 문틈으로 살펴보니 자 나왔습니다. 염라대왕이 통청관을 쓰고 몸에 골룡포를 입고 뚜렷이 앉았거늘 좌우를 둘러보니 홍단령 오시겠죠? 이분 선관이 무슨 책을 가지고 분주창황 바빠요. 오락가락하는지라. 그 안으로 들어가니 청령소리 높이 나며 황건 쓴 나조애들이 왕방을 둘러차고 맹호같이 달려들어 서롱을 잡아가요. 흉악합니다. 험악하죠. 혼이 혼백이 상처나고 정신이 탈진하여 죽은 듯이 엎드렸더니 전상으로서 염라대왕이 분부를 내리시되 우리 고전소설 항상 이런 식이죠. 자, 이놈의 뭐 말들을 이렇게 길게 하는지. 자, 무슨 분부 하시나 한번 보세요. 자, 염라대왕의 말입니다. 서롱아 들으라. 너는 삼태 선관으로서 상제전 모시는 선녀와 더불어 글지어 화답한 죄로 지하에 내려 뭐 아무튼 얘도 죄가 있었네요. 40년을 구류하여 인간으로 쫓아 명곡 금릉 땅 앵무동의 서리문의 자식이 되려니와 부모를 조실하고 여러 번 죽을 액을 겪게 하며 그 선녀는 풍도에 보내 10년이 머무른 후에 명곡 소주 땅의 구화동 왕령의 여식이 되배 함이요 고생으로 지내기 하늘이 정한 일이려니와 이는 무엇이뇨. 아휴 길게도 얘기했다. 뭐래요? 옛날에 죄가 있었대요. 천상에서 선녀와 더불어 글지어 화답한 죄로 지하 이제 인간 세상이죠. 인간 세상에 내려 40년을 인간으로 쫓아 금릉 땅 앵무동 서리문의 자식이 됐어. 부모를 조실 일찍 여의고
여러 번 죽을 액을 겪게 했어. 그래서 고생하게 인간 세상에서 고생하게 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생하는 게 맞는 거야 지금. 응? 고생하는 게 맞는 건데 그 선녀도 팔려왔네요. 그래서 무슨 소주 땅의 구화동 왕령의 여식이 됐대요 인간 세상에서. 근데 자 상황은 가봅시다. 천명을 거슬려 봉황으로 하여금 상제전 진공하는 천도 하늘의 복숭아죠. 복숭아를 입으로 앗아 먹으니 상제 아르시고 봉황은 쉰길 지함에 가두시고. 자, 봉황으로 하여금 천도를 먹은 거야. 그래서 봉황은 쉰길 지함에 가두시고 천도 맡은 선관은 멀리 유배를 보내시니 이는 다 너로 하여 일어난 일이라. 아무튼 또 얘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대요. 천도를 봉황이 먹는 바람에 또 난리가 났나 봐. 그 내 문죄코저 너를 앞에 세우니 죄상을 바로 아래라. 일정 기망하면 네 살을 깎고 뼈를 빼어 바람에 흩어버리고 세상의 그림자도 없게 하리라. 종실 짓고 하라. 자 추궁하고 있죠. 어떻게 된 거냐? 응? 살 깎고 뼈 빼버린다 라고 이제 험악하게 흉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령을 높이 하니 재상의 선관이 영을 받아내리니 대하에 그 누대하에 황건으로 쓴 나졸이 장창대금 들고 일시에 달려들어 서롱을 잡아내려 주사라는 소리. 하늘이 무너지는 듯하고 땅이 깨어지는 듯하더라. 자, 뭐 난리가 났습니다. 서롱이 정신을 차려 다시 아뢰되. 자 이제 대답입니다. 이제 변명을 해야죠. 소자는 만번 죽사와도 아깝지 아니하오나 소자 어찌 천명을 거슬려 봉황으로 하여금 상제전 진공하신 천도를 앗아 먹사오리까?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염라대왕이 천도를 입으로 앗아 먹으니 라고 죄를 이야기한 거 그게 아니다 라고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태도는 억울함이지. 잡아주셔야겠지. 어린 소견에 생각하오니 아마 바람에 떨어져 물에 빠지고 잡초에 떨어져 임자 없이 버린 열매를 봉황이 물어다 주었기로 먹었사오니 그걸 어이 죄라 하오리오. 나 안 그 의도가 없었다. 봉황이 잘못했네요. 그치? 응? 또한 소자를 이렇게 잡아다가 천정으로 국문하옵시니 만번 죽사와도 이 밖에는 다시 아뢰 말씀 없사오니 진짜 나는 어떻다? 결백하다. 복걸 엎드려 빌건대. 자주 나오는 관습적 표현이니까 알아두세요. 대왕은 올바르게 밝혀 통촉하 없이여 가련한 목숨을 살려주시옵소서. 세상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사옵니다 죄송합니다가 아니야. 저는 그런 적 없사옵니다로 잡아주셔야 돼. 왕이 서롱의 말을 듣고 다시 분부하되 너를 지옥에 가두어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할 터이되 항상 이렇게 하려고 했으나. 자, 그 다음 나오는 건 용서죠. 네 말을 들으니 일리 그러하다. 아니 요거 듣고 이렇게 납득하고 용서할 거면은 그러기에는 너무 험악하게 되었는데 그렇죠? 연이나 세상에 머물면 고생으로 지낼 터이기로 방송하거니와 풀어준다. 일후는 다신 그런 허물을 없게 하라 하고 문 밖에 내치니라. 서롱이 죄를 면하고 세상에 나오게 되었으나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부르짖더라. 자, 좀 불쌍해 보이네요. 자, 11번부터 바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자, 가와 달리 나는 공간의 특성과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이 처한 부정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자, 공간 특성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에는 뭐 배경이 망덕사도 있었고요. 망덕사도 있었고 뭐 저승 그리고 뭐 무덤 그리고 여인의 집 뭐 등등이 배경이 나옵니다. 근데 뭐 특성과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고요. 나에서는 자 공간의 특성과 분위기 어때요? 이 저승 넘을수록 청산이고 거닐수록 광파지. 그리고 철성을 둘렀는데 장창대검 혹좌 홍립하고 있는. 자 충분히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인물이 처한 부정적 상황. 어떤 상황? 억울한 상황. 그리고 공포스러운 분위기. 자 이 분위기는 공포스러운 분위기고요. 여기서 얘기할게. 인물이 처한 부정적 상황은 지금 추궁을 받게 되는 상황.
그리고 뭐 억울한 상황이지만 이거는 뒤에 인물의 발화까지 봐야 알 수 있는 어떤 풀리는 부분이니까 거기라고 잡아주시기 마시고, 자, 추궁을 받게 되는, 저승에서 추궁을 받게 되는 부정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답은 1번이겠습니다. 자, 이번에 가와 달리 나는 주인공이 겪은 일과 관련하여 그 후에 벌어진 경과를 서술하여 소재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자, 2번은 나에서 주인공이 겪은 일과 관련하여 후에 벌어진 경과를 서술하여 소재가 있었나요? 확인할 수 없고. 자, 3번에 나와 달리 가는 인물들의 대결 구도를 통해, 자 그러면은 염라대왕과 가죠. 가에서 인물들이 누구와 싸우고 있어야 되는데 대결 구도라고 하면 대결 의식이 나와야 되는데 선율은 염라대왕이나 여인과 대결하고 있지 않죠. 아니고, 나와 달리 가는 서술자가 개입하여 상황에 대응하는 인물의 모습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 서술자가 개입한 부분이 있을까요? 서술자 개입은 왕명을 어이하리오 뭐 나에서는 찾아줄 수 있지만 가에서는 서술자 개입, 서술자가 판단하는 부분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해줘야 되고, 5번에 가와 나는 모두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난 장면을 서술하여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자, 둘 다 모두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난 장면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5번 선지가 맞는 말이 되려면 어떻게 나와야 돼? 공간이 둘 이상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1시간 안에 일어난 2가지 이상의 사건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2가지 이상의 공간, 그 다음에 2가지 이상의 어떤 사건이 한 장면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자, 잡아주시고 다음에 1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의 선율에 대한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무덤 속에서 살아난 후에 혼자의 힘으로 무덤 밖에 나올 수 있었군. 누가 도와줬죠? 보시면 목동이 이 소리를 듣고 절에 알려서 도와줬죠. 혼자의 힘으로 나오지 않았다. 2번 부모에 대한 여인의 말을 듣고 여인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군.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게 아니라 여인이 해달라는 대로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3번 저승에서 염라대왕을 만났던 것을 사람들에게 절대 발설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군. 무덤에서 나온 선율은 자신이 겪은 일을 다 말했죠. 라고 판단한 적 없습니다. 발설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한 적 없습니다. 4번에 미처 완성하지 못했던 불경을 저승에서 완성하려 그랬나요? 저승에서 완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염라대왕에게 표출한 게 아니라 지금 죽어서 억울하다. 뭐라고 했죠? 과업을 이루지 못하고 왔습니다까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만 전달했습니다. 믿음을 전달한 적 없습니다. 자, 불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난 여인에 관한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군. 자, 명복을 빌어줬죠. 참기름과 배를 찾아서 여인의 바람대로 명복을 빌어줬고, 그래서 감사의 뜻을 표했죠. 그걸 듣고 모두 사람들이 놀랐다고 했죠. 자, 이건 선율이 여인에 관한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음을 나타내고, 그래서 여인이 시주를 했죠. 그래서 불경을 만드는 일에 도움을 줬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난 여인에 관한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이를 듣고 모두 놀라 감탄하지 않는 자가 없었고 그를 도와 불경을 완성시켰습니다. 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기억부터 미음. 자, 확인해 주시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1번부터 기억. 기억 확인해 주시면, 이때 선율이 죽은 지 열흘이 되어 남산동 쪽의 기슭에 이미 장사 지낸 후였다. 자, 1번에 선율이 이승으로 돌아오는 것이 필연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건임을 나타내고 있다. 필연적으로 예정돼 있었나요? 죽은 지 열흘이 지나서 선율의 육신이 무덤에 있었죠. 자, 이 사실은
죽은 지 열흘이 지나서 지금 무덤 속에 있었다는 거는 이승으로 돌아오는 게 꼭 돌아왔어야 하는 거였다. 반대는 우연적이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걸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답은 1번. 자, 확인해 봅시다. 2번. 니은. 여인이 죽은 지 15년이 지났는데 참기름과 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여인의 바람이 실현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가만히 그대로 있었으니까 할 수 있었던 거지. 자, 디귿에 왕명을 어이하리오. 서롱이 저승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음. 어이하리오. 그러니까 거스를 수 없다. 확인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서롱이 저승에 이르는 과정에 고통스러운 길의 연속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리을 보시면 넘을수록 청산, 거눌수록 광파. 청산, 광파, 고통. 고통스러운 길이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미음. 서롱을 잡아내려 주사라는 소리. 하늘이 무너졌다고 땅이 깨어지는 듯하더라. 서롱이 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태로운 상황. 다행히 변명을 잘 해서 넘기긴 했지만 그 상황에 처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틀린 말이 없습니다. 답은 1번 잡아주시고, 나를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염라대왕은 천명을 거스르지 않았다는 서롱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리 그러하다 라고 했으니까 판단했습니다. 2번. 염라대왕은 서롱이 이승에 나가면 고생하지 않고 허물없이 살 수 있다고 보았다. 맞나요? 자, 확인해주세요. 서롱이 세상에 머물면 고생으로 지낼 터이기로 방송하거니와 그런 허물을 없게 하라 라고 했으니까 이승, 이 세상은 이승이죠. 그래서 고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고생하지 않고 허물 없이 살 수 있다고 보고 있지 않다. 답은 2번 잡아줄 수 있다. 확인해. 확인할 수 있잖아, 정보. 3번. 서롱은 저승사자를 따라 이승으로 떠나면서 이승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여겼다. 아까 그 부분이죠. 다시 듣기 어렵도다. 그 다음에 이제 가면 언제 볼고 공산명월. 잔잔한 시냇가에 날아드는 천둥 소리 다시 듣기 어렵도다. 역시 이승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고 있다. 맞고요. 4번에 서롱은 염라대왕에게 봉황이 자신에게 임자 없이 버려져 있는 연매를 가져다 줬다고 주장했다. 서롱은 뭐라고 했냐면 봉황이 물어다 주었기로 먹었사오니 그걸 어이 죄라 하오리오 라고 했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봉황이 그랬다. 맞고요. 5번. 서롱과 글로 화답한 선녀는 인간생에서 시련을 겪을 운명을 지니고 왕령의 여식으로 태어났다. 아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염라대왕이 한 발화에서 그 선녀는 그래서 10년의 머금은 후에 명국의 소주땅 구화동 왕령의 여식이 되게 하며 고생을 하게 했다라고 했으니까 맞네요. 답은 2번으로 잡아줄 수 있고 나머지는 부정할 부분이 없습니다. 자, 15번 넘어갈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정보 확인합시다. 삼국유사 선율환생은 이승의 행위에 대한 저승에서의 가치 판단을 통해 선업과 왕어, 악업을 구별하고 상벌을 받게 함으로써 특정 행위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화소, 자, 특정 행위의 당위성, 정당성 얘기하고 있고, 이런 화소는 후대의 저승 체험담에서도 발견된다. 후대의 고소설인 서롱전, 자, 연결시키고 있네요. 이승의 행위에 대한 저승에서의 판단에 따라 인물이 저승으로 잡혀가고 저승에서 체험하는 것을 통해, 자, 윤리의식 강조, 이런 워딩을 쓰려는 거겠지. 그리고 서롱전은 저승을 이승에서 오갈 수 있는 곳으로 형상화하고 오가는 길에 인물이 겪은 일을 제시하여 저승 체험의 구체성을 더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특징을 선율환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자, 오갈 수 있는 곳으로 형상화, 그래서 인물이 겪은 일 제시, 그래서 구체성을 더하고 있다. 이런 정보들 가지고 선지를 구성했을 겁니다. 자, 1번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가에서 염라대왕이 선율의 수명을 연장해 준 것은 불경의 완성을 선업으로 여기는 가치 판단에 통해 불경 완성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정 행위의 당위성, 그리고 지문 내용 연결해 보니까 불경 완성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맥락상 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 자, 1번 맞는 말. 2번. 나에서 저승사자가 20전 여아를 저승으로 잡아온 것.
임금에 대한 지조와 충절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윤리의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임금에 대한 지조와 충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지 20전 여하 인물 부분으로 가봅니다. 20전 여하는 왜 왔다 그랬어? 신하를 간통하여 어진 성군을 죽여서 왔다 그랬어? 자, 그러면 얘기하고 싶은 게 임금에 대한 지조와 충절이다. 그래서 벌을 받는 거다. 오케이,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3번에 가에서는 선율이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통해 있었고요. 나에서는 서롱이 20전 여하에 대해 사자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통해, 자, 아무튼 이런 장면을 통해 저승 체험의 구체성을 더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물이 겪은 일을 제시한 부분들이니까 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둘 다 맞다. 자, 4번. 가에서는 여인이 선율에게 청을 한 것이, 나에서는 염라대왕이 서롱의 책임을 추궁한 것이, 자, 확인해 주세요. 인물을 이승으로 돌려보내는 저승의 판단의 윤리적 정당성. 자, 확인해 보자. 선율이 이승으로 돌아오는 것에 여인이 선율에게 청을 한 것은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까지는 오지 못합니다. 맞지? 일단 가에서 여인이 선율에게 청을 한 것은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 자, 그리고 나에서 염라대왕이 서롱의 책임을 추궁한 것. 서롱이 이승으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야? 염라대왕이 추궁을 했고 서롱이 대답을 하는데 대답이 염라대왕이 추궁한 내용에 대해서 부정했고 그래서 억울하다고 한 것이 납득을 받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거지. 아무튼 그것도 역시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건 아니다. 나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문초를 하고 서롱이 그 결백함을 염라대왕에게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합시다. 서롱이 결백함을 주장한 것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거지, 그거 역시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건 아닙니다. 따라서 가랑 나 둘 다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진술은 모두 부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주시고, 자, 5번에 가에서 논 한일왕을 훔친 죄에 연루된 까닭으로 나에서는 천도를 앗아먹었다는 죄로 저승에 잡혀온 인물이 있는 것은 둘 다 확인할 수 있죠. 도적질을 악업으로 여기는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도적질은 윤리에 어긋나는 거라는 가치관을 얘기하고 있겠네요. 그래서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부정할 수 있는 말이 없다. 네, 결국은 또 역시 지문의 문제였겠죠? 가랑 나 모두 인물들 관계 잡긴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발화가 조금 복잡해, 그치? 근데 고전 소설의 말투만 익숙해지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무엇을 하다가 지금 저승에 와 있다 라는 그 갈등 구조만, 서사 구조만 잘 잡았으면 선지를 판단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표현상의 특징 문제도 대단할 게 없었고요. 내용도 크게 복잡한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자, 문제가 크게 어렵진 않았다라고 평가할 만한 지문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고전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고전 소설은 현대 소설이랑 만약에 어렵다면 어려운 이유가 맥을 같이 하죠. 그래서 인물 관계 잘 잡아주시면서 앞으로 이제 나오는 우리 마더텅 지문들도 그렇고 수특 지문들도 그렇고 계속 훈련해 나갈 테니까, 요 지문도 마찬가지 해설 강의 들으셨으면 본인이 이제 어떻게 푸셨나, 무엇을 잘못해서 풀었다라는 거를 확인하고 피드백 시간에 함께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